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시진핑 실각설, 시진핑 연금설이 터졌습니다. 실각설이 터지니까 나중에 또 어디선가 또 연금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팩트 체크의 기본은요, 이게 이제 시진핑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전 세계적인 대특종이잖아요. 뭐 빅뉴스 아닙니까? 주요 언론에서 이걸 다뤘느냐를 봐야 됩니다. 한국 언론만 볼 게 아니고 외국의 유수한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있잖아요. 언론기관들. 이제 거기서 그것을 언급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일단 거기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태죠. 그렇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세계적 대특종은 시작은 무슨 가짜뉴스처럼 나타나거든요.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보통 SNS죠. SNS에서 이랬다더라라고 이제 터지면은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파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로 들어오고 커뮤니티에 나타나면은 유튜브에도 나타납니다. 이제 유튜브가 바로 최초는 아니고요. 다른 데서 벌써 뭔가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최초의 소스가 SNS나 이런 게 아니고 정식 언론사에서 뭔가를 터뜨렸으면요. 이거는 상당한 어떤 근거가 있다. 신뢰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일반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각 잡고 모든 언론이 동시에 터뜨린 것에 비하면은 신뢰도는 많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에포크 타임스라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 여러분 아시죠? 요거는요. 200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재미고 화교들, 미국에 사는 화교들이 조지아주 그 애틀란타에 위치한 곳에서요. 이들이 뜻을 모아서 설립한 언론입니다. 에포크 타임스. 이 언론의 목적은 인류 공영, 세계 평화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만 그거보다는요. 중국의 자유화, 중국의 민주주의를 소위 이제 독재형 저런 어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끝장내자, 시진핑을 끌어내리자 이제 이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에포크 타임스는 반 중국 공산당 반 시진핑 이런 노선을 지금 걷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뉴스가 이번에 특히 이제 우파형 인터넷 커뮤니티, 우파 유튜버들이 대부분 다 언급하면서 이게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지금 보도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알아보니까 소위 이제 아직 이제 완전한 공신력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진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경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 실각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그 관련된 방송을 벌써 1년 전에도 한 번 했었고요. 가택연금설이 터져가지고 그 방송을 저도 긴급하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죠.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사실로 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14회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열리는 동안 베이징 인민대회당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대표단에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2024년 3월 6일자 여기 나갔던 그 내용들인데요. 자, 이게 과연 진짜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자료 화면일 수도 있겠죠. 자, 에포크 타임스에서 여기 2025년 2월 24일 자. 근데 앞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2025년 24년 3월 6일이잖아요. 근데 1년 전의 사진을 지금 여기 일단 자료 화면으로 쓰면서 이런 기사를 송출했죠. 시진핑 권력 상실, 사중 전회서 퇴진 발표 가능성이 크다. 해외 반체제 인사가 주장했다. 이제 이 반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에포크 타임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든 그들 화교들 혹은 중국 국적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지금 현재 일종의 레지스탕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해외 시사평론가 차이선 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조금 알려진 인물이긴 한데요. 개인 방송에서 지금 시진핑이 위험하다, 실각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포크 타임스에서 지금 그대로 알려졌죠. 자, 시진핑 권력 상실 및 퇴진설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소주제가 하나 있고요. 실권. 3명의 원로에게 넘어가. 배경은 3명의 원로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목은 하지 않았더군요. 3명의 원로. 지금 70대 3명의 원로에게 실권이 넘어갔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현재 중국은요. 경제 위기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벌이다가 정말로 시진핑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은 있죠.
자, 경제 위기와 권력층 숙청, 시진핑의 입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여기서 권력층 숙청도 시진핑과 연결된 친시진핑 뭐 라인이 지금 숙청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고 등등 해서 시진핑은 이제는 끝났다. 10년 임기를 한 번 더 연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황제라는 소리도 한때 들었었죠. 그래서 과욕이 정말 시진핑을 잡는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이죠. 뭐든 물러설 때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시진핑이가 너무도 큰 욕심을 부렸다. 그 앞에 이제 전임자들은 전부 10년을 끝으로 다 이제 이렇게 물러갔잖아요. 장점인 뭐 등등 해서 전부 다 그렇게 10년씩 했었는데 이 시진핑만큼은 사실 종신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버렸죠. 규정을, 법을 말이죠. 자, 이러니까 온갖 문제가 지금 터지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시진핑이 100%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옛날부터 크게 계파가 3개 있었습니다. 그 3개 중에 시진핑은 태자당이라고 하는 거기 출신인데 상하이방도 있고요. 뭐 등등 해서 만만치 않은 그런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진핑이 과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반 시진핑 계열에서 혹은 뭐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주로 활동하는 이제 중국 그 자유화 혹은 중국 민주주의 이제를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 혹은 세력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등등한 이유인데 말이죠. 자, 아무튼 중국 공산당 포스트 시진핑 시대 준비 권력 재편 우려 이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예, 나갔고요. 여기 전부 소제목입니다. 전부 이 에포크 타임스에 실린 내용의 소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이제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의 공식 퇴진 시간 문제인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그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시진핑의 지도력과 군사사성을 강조하는 공식 발표를 지속하고 있지만 차이성 쿠는 이를 표면적인 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차이성 쿠는 중국 내부 상황은 이미 급변하고 있으며 공식 발표 시점만이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때 여기 제일 중요한 한 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에포크 타임스는 차이성 쿤의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차이성 쿤의 주장을 이제 일방적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는 현재 높이 주기는 어렵습니다. 저걸 갖고요. 이 신뢰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진핑 끝났다. 실각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방송을 마친 쪽은요. 그야말로 일방적인 희망회로, 희망 고문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런 어떤 세계적 대통령이 주요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음모론에 머물고 있다. 희망회로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밟아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도 이렇게 쭉 살펴봤고 그리고 SNS에 나타난 우리나라 SNS 말고 말이죠. 중국 SNS라든가 영자로 된 SNS도 제가 검색을 쭉 해봤지만 사실 그런 게 이제 단편적인 주장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그런 상태로 지금 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관련 이슈를 검색하기 위해서 한국판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쭉 보니까요. 트럼프에게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은 전혀 다른 뉴스들입니다. 그게 사실이면은 그게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뭐 뉴스가 나오든 아니면 SNS를 통해서든 나와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이 소위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 시진핑은 소위 말해서 이 트럼프와의 그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미룰 관계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있고요. 시진핑 맞은편 삐딱한 남자에게 스마트폰 칩 독점 깨진 증거. 경제 노선 수정하는 시진핑 마윈의 복귀가 신호탄. 지금 시진핑이 제일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사실 경제. 지금 중국 경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너무도 많고 그리고 중국은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잘 사는 사람은 10% 안에 이야기고요. 90%는 여전히 못 삽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대한 그 민심으로 그 분노로 이렇게 표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진핑의 실각설이 나름대로 이제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죠. 자, 시진핑이 지금 추구하는 대외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미국과 관계를 아직은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도강양해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폐기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걸 어느 정도 갖고는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대국 굴기보다도 도강양해도 어느 정도 혼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미국하고 한반 북계는 너무도 턱없이 지금 부족하죠.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군사력도 그렇고 미국에 들이댈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래서 지금도 한 10년, 20년 뒤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특히나 군사력에 있어서요. 중국하고 미국을 단순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시진핑 본인이 군 출신이 아니라서 뭐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중국 군 내부에서요. 미국하고 일전을 벌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기류라고 합니다. 가령 시진핑이 뭔가를 전쟁 명령을 개시 명령을 하더라도 군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대만 이슈도 말이죠. 그거 침공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만 혼자면 벌써 침공했겠죠. 그런데 대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잖아요.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거기 참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참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근데 뭐 일본이 있지, 미국이 있지, 호주 있지, 뭐 이런 등등의 우군들이 있습니다. 대만 뒤에는. 그래서 시진핑이 말로는 겁을 계속 주죠. 무력 침공을 하겠다라고 자꾸 떠들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 어쨌거나 여기 쭉 보면요. 유튜브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중국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이것, 시진핑이 초조해 하는 이유 등등 하면서요. 주로 이제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떤 그런 변화, 특히 경제, 무역 뭐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만 관련 이슈들이 여기 시진핑에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주요 뉴스들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진핑 관련해서 시진핑 실각설을 다룬 국내 뭐 어떤 언론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에포크 타임스와 그걸 받아온 우파형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버 이런 정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저 보시면은 요걸 제가 시진핑의 실각한 것을 영어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기도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쭉 봤지만 그런 이야기가 단 1도 없습니다. 여기 사실은 주요 언론뿐 아니고 작은 군소 언론에서도 그걸 다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에포크 타임스도 자기들 스스로도 벌써 이렇게 말했잖아요. 독립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거는요, 자이성 쿤입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그냥 옮겨왔다라는 거죠. 이 기사는 우리 에포크 타임스의 논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쭉 나타나 있지만 뭐 시진핑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주요한 이슈들은 전부 경제, 무역, 대만 그리고 트럼프와의 관계 그리고 푸틴과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주를 이룹니다. 전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뭐 스카이 데일리 99 그 이야기는 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스카이 데일리 99 같은 세계적 어떤 그 대특종이 되는 진짜라면은 그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특종이 되겠죠. 자,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크게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일부 이제 우리 이제 우파적 대한민국 우파적 관점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지만 다른 데서는 이걸 전혀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가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진핑에게 그 실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의 이제 권력에서 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범죄잖아요, 이거. 시진핑이 국가적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안에서도 그런 어떤 자각이 일면서 자체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진핑을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어떤 주장 분명히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협상가로서 장사꾼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틀림없거든요. 분명히 스카이데일리 그 기사가 진짜라면은 시진핑이가 지금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에게 꿀리고 들어갈 것이다. 트럼프는 그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시진핑을 실각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인된 이야기는. 다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요. 요거는 제가 검색을 시진핑으로 해봤습니다. 그냥 영어로 시진핑. 시진핑 이것을 봐도 여기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기는 뉴스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뭐 유튜브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그 밖에 많은 SNS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여러 페이지를 이렇게 쭉 검색해 봤지만 그런 이야기가 극히 제한적이고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슈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쪽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진핑 실각을 바라는 대만 혹은 중국의 그 민주주의자들, 해외에 있는 민주주의자들, 자유투사들, 그들의 이제 희망이겠죠. 자,
예, 이건 제가 진짜 일찍 알았는데요. 그는 저는 이걸 바로 이걸 그냥 뭐 바다가 속보형으로 시진핑 실각 이렇게 그냥 강조하면서 방송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스타일이고요. 뒷북을 치더라도 나중에 보통 방송을 많이 했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